안녕하세요. 일본의 소식을 쉽고 빠르게 간추려서 전해드리는 오늘의 일본입니다. 11월 13일 금요일 오전 뉴스 보내드리겠습니다. NHK 보도에 따르면 12일 도쿄에서 393명, 카나가와 147명, 사이타마 75명, 치바 74명, 오사카 231명, 홋카이도 236명, 오키나와 24명의 감염이 확인되는 등 총 1660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일본 내 감염이 확인된 사람은 11만 3825명이며 요코하마항 크루즈선을 포함하면 총 11만 4537명이 감염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한편 홋카이도, 미야기, 도쿄에서 각각 2명, 사이타마, 오키나와, 카나가와, 아오모리에서 각각 1명, 이렇게 총 10명의 사망이 발생하였으며 누적 사망자는 일본 내 감염이 1873명, 요코하마항 크루즈선을 포함하면 총 1886명이 되었습니다. 이날 도쿄에서는 393명의 신규 감염이 확인되었습니다. 10세 미만부터 90대까지의 남녀 393명이 신규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이 중 230명은 감염 경로가 파악이 되지 않거나 조사 중이고 163명은 기존 감염자의 밀접 접촉자로 확인되었습니다. 연령대로는 20대에서 30대가 총 183명으로 전체의 약 47%, 40대에서 50대는 총 118명으로 약 30%로 나타났습니다. 감염 경로로는 가정 내 감염이 71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시설 내 감염이 20명, 직장 내 감염이 19명, 회식에서의 감염이 17명 등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한편 이날 도내에서 2명의 사망이 발생하였으며 현재 중증 환자는 1명 증가한 39명, 입원 환자는 22명 감소한 1054명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로써 도쿄의 누적 확진자 수는 33,770명, 누적 사망자 수는 470명이 되었습니다. 추위가 찾아옴과 동시에 감염자 수도 연일 증가 경향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今日が木曜日、金曜日と、毎週の流れから言いますと、このところの高い数字ということについては、これからも皆さんに協力いただいて、しっかりと対応していかなければ。 그중 도쿄는 12일 393명의 감염자가 확인되었습니다. 検査も7000件を超えました。その中で393人かつ無症状者が101人というのが今日の傾向かと思います。お二方亡くなっておられます。ご冥福をお祈りしたいと思います。 이날 도쿄의 모니터링 회의에서 현 상황에 대한 전문가의 평가는 これまでは再拡大に警戒が必要ということを申し上げておりましたが、今回は明快に各感染が拡大しつつあると思われるということで判定をしております。これを我々は急速な感染拡大の始まりと捉えております。 도쿄의 신규 감염자 수의 일주일 평균은 지난주 165.4명, 하지만 이번 주는 244.3명으로 급증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감염 경로 불명자도 큰 폭으로 늘어나 이러한 상황이 4주간 지속된다면 감염자 수는 하루에 1160명 정도가 된다고 경고하였습니다. これは極めて深刻な状況であります。これをちょっと多すぎるんじゃないか、空事ではないかと言われるかもしれませんが、私たちは夏にですね、同じような状況があって、このように急速に増えていったことを経験しているということは申し上げておきたいと思います。 홋카이도에서는 이날도 감염자 수가 과거 최다였습니다. 새로 확인된 236명 중 절반 이상인 164명이 삿포로시에서 확인되었습니다. 昨今の感染拡大はすすきの地区における集団感染の多発等の影響が大きいと。 스즈키 지사가 감염 확대 이유 중 하나로 든 것은 바로 번화가 스스키노 지구에서의 잇단 클러스터입니다. 홋카이도와 삿포로시의 직원들은 음식점을 돌며 영업시간 단축 등의 협력을 호소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홋카이도와 삿포로의 의사회도 긴급 브리핑을 열고 경계를 호소하였습니다. 入院病床、これが非常に逼迫しております。この状況があと1週間続きますと、これ医療崩壊につながるんじゃないかと思っております。 このような状況になりますと、イタリアとかスペイン、アメリカ、このような状況、これが実際に私たちの周りに迫ってきております。北海道 GoTo トラベル、これについてはなるべく控えてほしいなと、そのように思っておりますし、これ医療の我々の立場で言えばね、もう強くGoTo トラベル考えてほしいなと、そのように思ってます。 이날은 홋카이도 외에도 이바라키, 카나가와, 효고에서 감염자 수가 과거 최다였습니다. 이렇게 연일 과거 최다의 감염자 수의 지역이 나오는 가운데 이날 오후 정부 분과회 회의가 열렸습니다. 회의 후 니시무라 경제재생 담당상은 夏の流行に匹敵する大きな流行が来つつあるということ
そのことの強い危機感を持っていると。 정부 분과회는 프로야구 등의 대규모 이벤트의 수용 인원을 50%까지 제한하는 것을 내년 2월까지 계속할 방침을 나타냈습니다. 現時点で、緊急事態宣言を発出するような状況にはないと考えていますが、しかし、強い危機感を持ちながら、これ本当に警戒をして、最大限の警戒感を持ってですね、対応しなきゃいけない状況だと。 분과회 오미 회장도 이렇게 호소하였습니다. 銀座のにも人がいなくなる、渋谷にも人がほとんどいなくなるという状況をもう一度繰り返したいと思う人はほとんどいないんですよね。緊急事態宣言なんてはまた出したくないと思いがおそらく多くの国民の願いでしょうから、そうしたことを回避するためには今が非常に重要な時期だと。 다음 소식입니다. 이날 오전 스가 총리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전화통화로 첫 회담을 진행하였습니다. バイデン次期大統領とともに日米同盟の強化に向けた取り組みを進めていく上で大変意義のある電話会談であったというふうに思います。 트럼프 대통령이 패배를 인정하지 않는 가운데 회담에서도 바이든 씨에 대한 호칭은 차기 대통령이라고 하였다는 스가 총리. 두 사람의 약 15분간의 회담에서는 미일 동맹의 강화나 코로나 대책, 기후변화 문제로 협력할 것으로 의견을 일치하였습니다. 한편 이례적인 언급도 있었습니다. バイデン次期大統領からは日米安保条約5条の尖閣諸島への適用についてコミットメントそのする旨の表明があり 미일 안보조약 5조는 미국의 일본 방위 의무를 정한 규정입니다. 이것을 오키나와 센카쿠 열도에 적용한다고 바이든 씨가 명언하였습니다. 이는 영유권을 주장하는 중국을 견제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스가 총리 주변에서는 기대 이상의 답이었다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스가 정권의 외교 브레인 중 한 사람인 미야케 쿠니히코 씨는 미국 측이 먼저 언급한 데 의미가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安保条約について、5条が尖閣に適用されると、通常の儀礼的な電話よりもはるかに中身のあったものだと思います。近隣国に対してアメリカのアジア政策、特に日米安保を中心とするアジア政策が変わらないということを一言で表した言葉だと思います。 다음 소식입니다. 강제징용 문제 등으로 악화된 한일관계 개선을 위한 의견 교환을 위해 한국의 초당파 의원으로 구성된 한일의원연맹 간부들이 12일부터 3일간 일본을 방문합니다. 양국 간의 교류 협력이 더 강화되는 일을 우리 한일의원연맹, 일한의원연맹이 중심이 돼서 추진함으로써 한일의원연맹의 김진표 회장은 12일 일본으로 출발 전 한일 국민의 이해를 촉진하고 불신을 줄여야 한다라며 양국 관계 개선의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일본에 도착 후 양국 의원연맹 간부는 도내에서 관계 개선을 위한 회담을 가졌습니다. 両国の新しい関係をですね、築いていくことができれば、私はまたそのために全力を尽くしていかなければならないと。 참석자에 따르면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 한국 측은 정부 간에 잘 협의 해결해야 한다라며 의원 외교의 역할로서 그 환경 구축에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란 의원연맹의 누카가 회장도 국가 간 약속을 깨버리면 신뢰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라고 이야기한 뒤 해결을 위해서 좋은 지혜를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책무다라고 말하였습니다. 또 모임에서 내년 여름의 올림픽 성공을 위해 향후 특별협조위원회를 만들어 양국의 교류 활동을 확대시키는 등 협력하는 것으로 의견을 일치하였습니다. 한일의원연맹은 13일 오후 스가 총리를 예방할 예정입니다. 스가 총리와의 면담에서도 강제징용 문제 등으로 악화된 양국 관계 개선을 위한 의견을 나눌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아베 신조 전 총리는 인터뷰에서 본인이 다시 한번 총리로 취임할 가능성에 대해 생각하지 않고 있다라고 12일 발언하였습니다. 아베 전 총리는 지난 9월 건강상의 이유로 사임하였지만 최근 보수우파 의원 모임을 중심으로 활발한 활동을 시작하는 행보를 보이며 다시 한번 총리로 복귀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아베 전 총리는 내년 가을에 집권 자민당 총재 임기가 끝나는 스가 요시히데 총리가 계속 자리를 지키는 것에 대해 당연히 연임이다라고 말하였습니다. 또한 올해 총재 선거에서 압도적으로 신임을 받았다. 솔직히 말해 1년 후에 다시 총재 선거를 진행하는 걸까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하였습니다. 그는 다음 중의원 선거에서 스가 총리가 이기면 당연히 계속이다. 이긴다는 것은 여당이 과반수를 얻는 것이다라고 강조하였습니다. 왜 아베 씨에게 인터뷰를 하는지 모르겠다. 특히 아베 씨는 건강이 좋지 않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라.
정치가는 자신의 돈이나 지위, 권력에 대해서는 솔직하지만 그것을 위해 국민에게는 태연히 거짓말을 해도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안타까운 생물이다. 아마 이 사람도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겠지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그렇게 됐겠지. 그러므로 국가의 리더였지만 이런 인터뷰를 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 뭘 얘기하든 자유겠지만 요즘 들어 스가 씨의 역량이 유감스럽게 보이고 있는 인상이 강하다. 저 쩔쩔매는 답변으로는 매우 총리의 그릇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 사람은 갑자기 없어졌다고 생각했더니 이런 곳에서 발언하며 다음은 당연이라고 말할 처지인가. 수많은 의혹을 그대로 놔두고 간 무책임한 사람의 설득력은 유감스럽지만 없다. 누적된 설명 책임을 다하길 바란다. 모리, 카케, 사쿠라, 법무상의 선거법 위반, 국민에게 어느 것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으면서 아프다면 은퇴를 하는 게 어떻습니까? 다음 소식입니다. 도장을 사용하는 정부의 행정 절차 약 15,000건 중 83건을 제외하고 폐지되거나 폐지될 전망입니다. 12일 코노타로 행정개혁 담당상은 내각부가 각 부처에 날인을 요구하는 행정수석의 재검토 요구에 대한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그 결과 14,992건의 행정 절차 중 12일 시점에 5,198건이 폐지되거나 폐지가 결정되었으며 9,711건이 폐지의 방향으로 진행 중입니다. 그 결과 인감 등록 등이 필요한 법인 등기 신청과 자동차 등록, 정당 교부금을 받는 청구 등 83개의 절차를 제외하고 폐지하는 방향이 되었습니다. 이로써 인감 등록을 하지 않는 일반 날인 절차는 모두 폐지될 전망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날인 재검토의 결론에 따라 향후 날인 폐지에 필요한 법안 제출을 위한 작업을 서두를 방침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가 빠진 15개국의 합의가 전망되는 RCEP, 동아시아 지역 포괄적 경제협정에서 일본에 수입되는 쌀 등 핵심 5개 항목은 관세 감축 및 철폐 대상에서 빠지고 한국과 중국에 대한 일본주 등의 관세는 단계적으로 철폐되는 방향으로 드러났습니다. 한중일 및 아세안 각국 등 아시아 태평양의 16개국이 참여하는 RCEP는 이탈을 시사한 인도를 제외하고 각국의 협정 내용의 조정이 대체로 끝나 15일 정상회의에서 15개국의 합의가 이루어질 전망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관계자에 따르면 그동안 협상에서 일본에 수입되는 쌀과 쇠고기, 돼지고기, 유제품 등 중요 5개 항목에 대해서는 관세 감축 및 철폐 대상에서 빠지고 중국의 냉동가공 야채 등은 단계적으로 철폐될 전망입니다. 농림수산품 관세 철폐율은 아세안 61%, 중국 56%, 한국 49% 등으로 TPP, 환태평양 파트너십 협정 등보다 크게 낮은 수준이 됩니다. 한편 일본의 수출 품목에서는 수출 물량이 많은 중국으로의 가리비 조개, 인도네시아로의 쇠고기, 한국과 중국으로의 일본주나 소주 등의 관세도 단계적으로 철폐될 방향입니다. 이 밖에 공업품 분야에서도 자동차 부품, 철강, 화학제품 등에 대해서도 관세 철폐 및 감축이 진행되며 폭넓은 분야에서의 무역의 촉진 및 투자의 확대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영향으로 경영이 악화되고 있는 일본항공이 비용 절감을 위해 겨울 보너스를 80% 삭감할 방침을 결정하여 노조에 제안하였습니다. 일본항공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올해 결산이 최대 2,700억엔의 최종 적자가 될 전망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영 악화로 올겨울 직원에게 지급하는 보너스의 감액 방침을 결정하고 노조에 제안하였습니다. 작년에는 월급의 2.5개월분이 지급되었으며 삭감이 합의되면 무려 80% 삭감된 0.5개월분이 되며 이는 경영 파탄에 따른 보너스 지급을 하지 않았던 2010년 겨울 이후 최저 수준이 됩니다. 또한 보너스와 별도로 대폭적인 수익 감소의 완화 조치로 직원에게 10만엔의 일시금을 지급할 방침입니다. 국제선을 중심으로 거액의 적자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각 항공사들은 인건비 지출을 억제하고 있습니다. 대형항공사 전 일본 공수는 겨울에 일시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의 일본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또 새로운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저튜브였습니다.